묵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무의미한 논쟁은 피하라. 논쟁이 시작되면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고집하게 된다. 사실 논쟁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 논쟁에서 진다면 할 말이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설득되지 않은 아쉬움만 남을 것이다. 반대로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더구나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종종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며 결국 원한이나 불편한 관계를 남기게 될 위험이 크다.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무의미한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다면 불필요한 논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교만한 사람을 감싸는 갑옷처럼 조언을 멀리하게 만든다. 다른 이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우쭐대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내 마음을 비워야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담을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 외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물이 가득 찬 컵과 같아진다. 그러나 자만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겸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진정한 겸손은 성공을 거두고 칭찬을 받을 때 드러난다. 모든 조건이 교만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진정한 겸손은 힘과 성취를 갖춘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노여움을 사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래서 종종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말만 골라 하며 싫은 소리를 꺼내는 것을 주저한다. 물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친구라는 이유로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 칭찬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당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꾸짖고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며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라.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빛을 감추고 때로는 우둔함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비범함을 추구하고 특별해지려는 태도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만을 자랑하며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옛말에 사람의 재능은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라 라는 지혜가 전해 내려온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질투와 시기를 피할 수 있고 맡은 일을 더욱 원활히 이룰 수 있다.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재능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상대를 잘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 영리함을 갖춘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히 감추고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를 발휘한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함정을 파는 것으로 자신을 뽐내려 하다 결국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영리함은 귀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지나치게 잔재주를 부리면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소인을 멀리하라. 하지만 소인과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군자는 올바르고 공정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계산한다. 소인은 주변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며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그때는 그들의 행동을 막기 힘들 정도로 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소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하며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좋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 는 말처럼 소인의 미움을 사면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어떻게 대하고 피할지 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만하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과 가까워지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 덕분에 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양자강과 황하처럼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겸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다. 세상은 이 원리에 따라 많은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일 뿐이다.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말만 많이 하고 실천이 느리다면 결국 그 말은 의미가 없게 되고 비록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꾸 자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더 큰 명예를 얻게 된다.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말고 잘 살피고 고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주 주변을 살피지 않아서 실수하기 쉽고 이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말하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옛 성인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말해야 한다. 둘째,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셋째, 실행할 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고 그 말이 현실에 맞는지 점검한 후 말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영예라 하고 정의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반드시 가까운 것을 먼저 살핀 후에 먼 것을 가까이 하라. 군자는 전쟁을 하며 진을 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용기를 근본으로 삼는다. 장례를 치를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하지만 슬픔을 근본으로 삼는다. 선비는 학문이 있어야 하지만 실천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근본이 평안하게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은 말단적인 결과를 풍성히 하거나 크게 하려고 힘쓰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밖의 사람과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미인은 비록 집 밖에 나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심을 잘 파악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민심을 모르면 나라는 혼란스러워진다. 왕이라도 도리를 지키지 않는 백성을 사랑할 수 없고 자비로운 아버지라 해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 올바른 도리를 지키지 않거나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어울리기 어렵다. 마음속에 선함이 없고 행동이 말과 맞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 없다. 군자는 말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명예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익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올바른 선비가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말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실천을 끝까지 해낼 수 없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나눌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기에 부족하다. 올바른 도리를 지킴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고 사물을 분별함에 있어 식견이 넓지 못하며 옳고 그름의 도리를 살피고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리기에 부족하다. 근본이 견고하지 못한 자는 그 끝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용기는 있으나 스스로를 닦지 않는 자는 결국 나태해지고 약해질 것이다. 물의 근원이 탁하면 그 흐름은 반드시 막힐 것이며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는 그 명성이 반드시 나빠질 것이다. 명성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명예는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적을 이루어야만 명예가 따르는 것이다. 명예는 함부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처음과 끝의 순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많은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헛되이 애쓰지 말라. 이런 까닭의 선왕들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까운 것을 먼저 살핀 후 먼 것을 다스렸다. 군자는 가까운 것을 잘 살핀 후 자신의 몸을 닦아 나가는 사람이며 타인의 행동에서 수양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비난받는 일을 보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의 원망을 받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닦는다. 남이 아무리 저급하거나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타인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되 함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근본이 탁하면 그 흐름이 맑을 수 없다. 행동에 신뢰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옛 성인들과 현명한 왕들이 따랐던 도리이며 천하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도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무의미한 논쟁은 피하라. 논쟁이 시작되면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고집하게 된다. 사실 논쟁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 논쟁에서 진다면 할 말이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설득되지 않은 아쉬움만 남을 것이다. 반대로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더구나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종종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며 결국 원한이나 불편한 관계를 남기게 될 위험이 크다.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무의미한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다면 불필요한 논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교만한 사람을 감싸는 갑옷처럼 조언을 멀리하게 만든다. 다른 이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우쭐대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내 마음을 비워야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담을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 외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물이 가득 찬 컵과 같아진다. 그러나 자만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겸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진정한 겸손은 성공을 거두고 칭찬을 받을 때 드러난다. 모든 조건이 교만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진정한 겸손은 힘과 성취를 갖춘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노여움을 사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래서 종종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말만 골라 하며 싫은 소리를 꺼내는 것을 주저한다. 물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친구라는 이유로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심지어 칭찬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당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꾸짖고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며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라.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빛을 감추고 때로는 우둔함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비범함을 추구하고 특별해지려는 태도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만을 자랑하며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옛말에 사람의 재능은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라 라는 지혜가 전해 내려온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질투와 시기를 피할 수 있고 맡은 일을 더욱 원활히 이룰 수 있다.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재능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과 상대를 잘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 영리함을 갖춘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히 감추고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를 발휘한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함정을 파는 것으로 자신을 뽐내려 하다 결국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영리함은 귀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지나치게 잔재주를 부리면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소인을 멀리하라. 하지만 소인과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군자는 올바르고 공정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계산한다. 소인은 주변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며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그때는 그들의 행동을 막기 힘들 정도로 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소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하며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좋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 는 말처럼 소인의 미움을 사면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어떻게 대하고 피할지 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만하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과 가까워지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 덕분에 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양자강과 황하처럼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겸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다. 세상은 이 원리에 따라 많은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일 뿐이다.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말만 많이 하고 실천이 느리다면 결국 그 말은 의미가 없게 되고 비록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꾸 자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더 큰 명예를 얻게 된다.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말고 잘 살피고 고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주 주변을 살피지 않아서 실수하기 쉽고 이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옛 성인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말해야 한다. 둘째,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셋째, 실행할 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고 그 말이 현실에 맞는지 점검한 후 말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영예라 하고 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반드시 가까운 것을 먼저 살핀 후에 먼 것을 가까이 하라. 군자는 전쟁을 하며 진을 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용기를 근본으로 삼는다. 장례를 치를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하지만 슬픔을 근본으로 삼는다. 선비는 학문이 있어야 하지만 실천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근본이 평안하게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은 말단적인 결과를 풍성히 하거나 크게 하려고 힘쓰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밖의 사람과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미인은 비록 집 밖에 나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심을 잘 파악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민심을 모르면 나라는 혼란스러워진다. 왕이라도 도리를 지키지 않는 백성을 사랑할 수 없고 자비로운 아버지라 해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 올바른 도리를 지키지 않거나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어울리기 어렵다. 마음속에 선함이 없고
행동이 말과 맞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 없다. 군자는 말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명예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익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올바른 선비가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말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실천을 끝까지 해낼 수 없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나눌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기에 부족하다. 올바른 도리를 지킴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고 사물을 분별함에 있어 식견이 넓지 못하며 옳고 그름의 도리를 살피고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리기에 부족하다. 근본이 견고하지 못한 자는 그 끝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용기는 있으나 스스로를 닦지 않는 자는 결국 나태해지고 약해질 것이다. 물의 근원이 탁하면 그 흐름은 반드시 막힐 것이며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는 그 명성이 반드시 나빠질 것이다. 명성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명예는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적을 이루어야만 명예가 따르는 것이다. 명예는 함부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처음과 끝의 순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많은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헛되이 애쓰지 말라. 이런 까닭의 선왕들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까운 것을 먼저 살핀 후 먼 것을 다스렸다. 군자는 가까운 것을 잘 살핀 후 자신의 몸을 닦아 나가는 사람이며 타인의 행동에서 수양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비난받는 일을 보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의 원망을 받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닦는다. 남이 아무리 저급하거나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타인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되 함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근본이 탁하면 그 흐름이 맑을 수 없다. 행동에 신뢰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옛 성인들과 현명한 왕들이 따랐던 도리이며 천하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도이다.